이렇게 적습니다. 그거 다 했고, 7,000원, 6,000원. 6,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나가고 2만원, 22,000원. 2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가고 다 이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직접 재료의 매입액은 25,000원이다. 그러면 2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창고에 있었던 금액은 29,000원이 되잖아요, 그죠? 29,000원이니까 결국은 사용한 양은 얼마 됩니까?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5,000원이 있으니까 사용한 거는요, 당연히 24,000원 아니겠습니까? 24,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했고, 그죠? 매출원가는, 그죠? 68,000원이래요. 그럼 요거 다 합하면 6만, 8만, 9만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9만원. 그럼 요걸 통해서 뭡니까? 여기 7만원이라는 거, 그죠? 출원이 되잖아요, 그죠? 딱 출원하고, 이거는 요것도 7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76,000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76,000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 두 개 합하면 31,000원이 되니까, 그죠? 31,000원이 되니까 그 두 개가 뭡니까? 45,000원이라는 했죠. 그 정보를 이거 빼면요, 45,000원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보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양이, 그죠? 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는 기초 기말을 이렇게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뻔히,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해설을 한다고 제가 다 적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흐름을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면 36번이 될 건데요. 다 해가나요? 얘는 지금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렇게 제시하는 자료가 있고요. 여기에 있고, 뭐, 공정 조기에 주기할 때, 그래서 가공원가의 완성품 하선량을 구하나, 이거네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될 점은 원가 흐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직접 재료비는 공정 조기에 모두 투입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 근적 때문에 두 개로 나눠야 되나요? 근데 얘는 지금 기초제공품은 있고, 평균법이네요. 평균법은 좀 쉽고요. 그 다음에 평균법은 좀 쉬운 거고, 이게 가공원가의 완성품 하선량이죠, 그죠? 가공비의 완성품 하선량.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네요. 공손이란 말이네요. 공손은 공정 말에 발견한다. 공손이 발생된 거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죠? 공손. 그러면 여기 물량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M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평균법 이렇게 적고요, 그죠?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가 6만 단위 있습니다. 단계에, 그죠? 착수한 물량이 있겠죠, 그죠? 단계 착수 2만 24만 단위. 그럼 30만 단위죠, 그죠? 그럼 이것도 물량을 30만 단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근데 이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이 단계 착수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완성 물량이 있고, 그죠? 기말 물량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여기 공선 물량이 있네요. 공선은 별도로 빼야 되고 공선 물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물량을 맞춰볼게요. 여기 19만 8,000원 이렇게 될 것이고, 정상 공선은요 12만 고, 기말은 9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30만 단위란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완성은 재료비 100%, 가공비 100%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1하고 공선 원가가 여기에 공정 말에, 그죠? 발견된다니까 요것 때문에 여기 100%가 되는 거예요. 만약 50%에 공정한다면 50%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말의 완성도는요, 여기 40%다. 기초는 필요 없어요, 평균법은. 그럼 1하고, 그죠? 0.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재료비하고, 그죠?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는 요거잖아요, X,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앞에 거는 할 필요 없고 요렇게 뒤에 거만 보겠습니다. 가공비 19만 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거 하면요 12,0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36,000개
상호작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 하면 21만 개, 24만 6천 개.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4만 6천 개. 4번 이렇게 되겠다. 24만 6천 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순만 조금 잘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자,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그저 변동원가 계산에 그저 제품 단위당 원가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서 그저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말 그대로 변동비만 그저 제조원가를 보는 원가 계산이 바로 변동원가 계산입니다. 근데 단위당 원가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단위당이니까 단위당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 변동 판관비는 뭡니까? 판매비 관리비는 제조원가가 아니니까 다 합하면 이 부분이 뭡니까? 다 변동비다, 그죠? 고정비는 전부 다 원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 하면 단위당은 1,100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 문제는 그냥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38번 한번 볼게요. 자, 38번에 보면 이 최근 2년간 있죠. 우리 단위당 그죠? 변동 제조원가의 변화는 없으며 생산량과 총 제조원가는 다음 같다. 이렇게 있을 때 X3년도에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죠. 총 고정원가가 고정비가 10% 증가할 때 생산량이 만약에 4천 단위일 때 총 제조원가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데요. 자, 이거가 바로 원가의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추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점이 바로 바로 고저점법이 되겠습니다. 원가. 고저점법이 되는데 지금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y 플러스 a 플러스 bx라고 좀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y는 총 제조 원가라 하고요. 그러면 a는 고정비라고 했습니다. 고정비. b는요 바로 변동비가 되고요. x는 조업도라고 가정해서 그죠? 우리가 고저점법을 좀 이용해서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고정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이 두 개에 대한 걸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총 고정제조원가하고 변동제조간접비가 변화가 없대요. 고저점법에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점은 1단계가 바로 변동비부터 먼저 구하는 겁니다. 변동비 B를 구하는 거죠. B는 이렇게 봐요. 여기에서 200단위 하고 있죠. 200단위, 300단위에서 200단위 뺀 거에서 80에서 60을 빼면요. 고점의 금액과 저점의 금액을 두 개를 빼는 거예요. 60만 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요거는 단위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원이 바로 변동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단계가 바로 우리가 고정비를 뽑아내야 됩니다. 고정비를 뽑아야 되는데 고정비는 여기에다가 그죠? 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y는 요걸 이용해서 y는 요걸 가지고 여기 첫 번째 x 1년도나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 원은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y를 첫 번째 60만 원 하나 해볼게요. 60만 원은 a 더하기 b가 뭐죠? b가 2,000원, x가 여기가 200단위 이렇게 되죠, 그죠? 200단위 여기 200단위 이렇게 되니까 이건 40이 되니까 넘어가면 결국은 a는요 20만 원이라는 거 우리가 아셨습니다. 그죠? 40만 원이니까 넘어가면 20만 원 되죠. 자, 이렇게 그죠? a와 고정비인 a, b를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걸 추정해서 뭡니까? 요거를 지금 미래에 예상되는 금액을 뽑아내는 추정식이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총제조원가 y는 여기 바로 x가 됩니다. 총제조원가 x는 이렇게 되죠. x라고 하면 돼. y는 총제조원가 y는 지금 보시면 고정비는 20만 원이에요. 변화하지 않죠. 변동비는.
그런데 이제 총 고정비가 뭡니까? 10% 증가한다고 했으니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10% 증가하면 110%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기 이제 그럼 22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이거 플러스 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22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B가 뭐 얼마죠? 400단위죠. 조업도가 400단위, 400단위.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그죠? B가 2,000이니까 2,000. 됐어, 다시 2,000 되고 400개, 그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Y, 그죠? 총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80만 원이 될 거니까 다 합하면, 그건 합하면 102만 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고저점법, 원가를 그죠?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죠?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9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표이익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목표이익은 말 그대로 우리 타겟 Q가 되죠. 그죠? 공원이익에서 고정비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원이익은 여기 보면 변동비니까 공원이익은 100원 되겠습니다. 100원. 고정비는 총 6,000원. 그 다음에 2만 원이네, 그죠? 2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하면 결국은 260단위. 이렇게 되나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 이익, 그죠? 우리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에서 우리 목표이익 판매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상 공원 이익이 있고 다음과 같다 했을 때 여기에 영업이익은 공원이익이 되고 영업이익은 얼마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 요 40번 문제는 그죠? 여러분들 뭐 지금 문제가 약간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얘를 문제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보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8,000원인데 얘를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여기 좀 적겠습니다. 여기 최대 생산 능력은요. 1,000단위가 됩니다. 좀 적어서 여러분은 다 알고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1,000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 그죠? 단위당 그죠? 신규 고객이 단위당 신규 고객이 500단위를 3,000원에 뭡니까? 300원에 우리가 구입하겠다는 이죠. 한 30원에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해본 거예요. 30원에 구입하겠다. 그럼 여기 15,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입하겠다. 구입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이 제의를 수락했을 때 있죠. 만약에 이 구입 의사가 있다. 그럼 이걸 제의를 수락했을 때 수락했다면 만약에 수락한다면 우리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여기 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의사결정 모의인데 관련 원가가 됩니다. 특별 주문을 받았을 때 과연 이거를 그죠? 수락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분들은 좀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매출액이 40, 판매가가 40원이란 말은 요거는 지금 500개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500개를 팔고 5, 4, 20이니까 변동원가도 결국은 변동원가라는 거면 500개를 나누게 되면 요 금액은 500개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24원이 되겠습니다. 24원이고 요 16원이 공원이익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대 생산 능력이 1000단위인데 500개를 만들고 있으니까 500개를 그죠? 만들어 달라니까 그죠? 유효설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500개를 만드는데 500개를 지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정분 수익은 이게 500단위를 하는데 뭔가 30원을 15,000원이 그죠? 들어올 거예요. 수익이. 대신에 500개 만들 때 들어가는 있죠. 변동원가는 24원이잖아요. 그죠?
24원이면 이거 1,200원, 12,000원만큼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딱 해보면 3,000원만큼이 플러스 되겠죠. 뭐 다른 어떤 기회비용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죠? 우리가 수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의, 2013년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